부동산 경매 시장 동향. 자, 여러분들 작년에 경매 물건 혹시 그 법원에 한번 가보신 적 계신가요? 안 가보셨죠? 예. 혹시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좀 들어보셨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무슨 말이 좀 많이 나오나요?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저는 현업을 하면서 보면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 예. 등록을 못한다. 예, 맞아요. 등기가 신청건들이 한마디로 막 쏟아진다 그래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매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이 좋으면 호황제는 경매가 안 나와요. 굳이 경매 나올 일이 없잖아요. 매매로 돌려도 되고 살 사람들 많은데. 근데 이게 윤 정부 들어서부터 이제 쭉 이상한 게 금리가 확 올라져 버렸잖아요. 제일 영향이 고금리.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산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라. 특히 영끌족들 있죠. 영혼을 끌어서 샀다고 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제 갭 투자들, 차익 두고 이제 전세 끼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갭 투자들. 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했는데 어때요?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가 안 나가. 역전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나 임차인들이 보증금 다오 안 주니까 뭐예요? 보증금만은 소송해서 경매를 붙이잖아요. 이게 경매건들이 많이 나오거든. 작년에 이게 신청을 막 했어요. 작년에 신청을 하면 경매가 쏟아지는 게 이게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기일이 잡힌다 그래요. 경매 우리가 매각기일 딱 보고 나오는 게 이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한 것들이 올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반기 신청한 것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또 계속 하반기 또 나올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 신청이 상반기에 이제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그 작년 기사에도 이렇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12년, 9년 만에 최다로 이제 나왔다. 그 거의 이제 쉽게 10년 만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 이 얘기고. 자, 엊그저께 기사를 보면요. 엊그저께 아니라 며칠 전 기사죠. 2월 26일 날 조선일보 보면 이것도 이제 1월 달에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똑같아요. 1월 달. 갈수록 갱신하죠.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강제경매는 뭐고 임의경매는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의경매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설정하는데 그걸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근저당권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근저당권을 120% 3억 6천을 설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안 갚았을 때 이자 이런 것들 경매 비용 이걸 감안해서 더 받을 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빌렸는데 3억 6천 설정해? 그런 뜻에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달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그럼 은행에서는 독촉을 합니다. 너 3개월 내에 갚어. 못 갚으면 경매 붙인다. 그래서 독촉장을 받고도 못 갚아요. 그럼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게 나오는 게 근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자, 임의경매라고 하고. 자, 강제경매는 임의경매는 담보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강제경매는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쭉 이제 예를 들면 임차인이 살다가 만기돼서 보증금을 다오라고 했더니 주인이 보증금을 만기 때 못 빼줘. 돈이 없어서. 빼서 나가세요. 그래.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전세값이 떨어져서 금액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마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집 경매 붙여서 받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경매를 붙이는 게 어떻게 붙이냐? 임차인은 이 집에 대한 보증금 있죠. 보증금 받을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보증금 내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보증금 주십시오. 판사가 그러면 보증금 줘라 판결을 해줘요. 이걸 이 판결문 가지고
요 집에 대해서 경매를 붙입니다. 요게 강제 경매예요. 그래서 자, 강제 경매도 엄청 많이 쏟아진 거예요. 왜? 작년에 전세 사기가 엄청 났었죠. 전세 사기, 역전세.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빌라, 특히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제 경매가 많은데 서울 같은데 강제 경매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강서. 거기 사세요? 아니지. 화곡동, 그죠? 완전 빌라촌이잖아요. 거기 대부분 다 전세 끼고 갭 투자했고 또 이제 뭐 매매 컨설팅 하면서 매매를 많이 사갖고 했는데 지금 강서구의 남부지방법원이 관할이거든요. 예, 남부지방법원의 그 경매 물건 딱 보면 한 120건이 나와. 그럼 그 중에 빌라가 한 90건이야. 이게 그렇게 많아. 그 정도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강제 경매 또 고금리의 대출이자 묵과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진다.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안타깝죠.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지만. 그런데 우리 같이 투자자들은요, 우리 보면 이게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왜? 물건이 많다는 거는 좋은 물건을 내가 고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유찰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 예전에는 좋은 물건을 살려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가격을 쫓아가면서 같이 상승 추격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하락장에서 떨어지면 물건을 고르면서 내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고르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내가 상승이면 매매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하락장이면 매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